제가 살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책, 영화, 그리고 음식입니다. 그 순간 읽고 싶다, 보고 싶다,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망설임 없이 결정하고 기꺼이 그 돈을 내는 것들이죠. 언제나 그랬듯 후회 없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3요소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곡을 쓰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생각이 열리도록 도와주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원동력은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였던 책들을 한 권씩 꺼내어 제 목소리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갈피 온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예전에 구매해서 읽고 최근에 한 번 더 읽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되어 4년이 지난 2020년 지금까지도 에세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며 100만 부를 돌파 중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책으로 1위인데요. 일본에 이어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에세이들 중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으며 좋았던 부분들을 꼽아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책 낭독을 들으실 때는 화면보다는 소리에 집중하시면 더 좋아요. 스스로 선택할 것.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위엔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중한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들은 왜 선택을 내리는 걸 어려워할까? 그건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골물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나다니엘 브랜든이 말하길 선택들은 정신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를 자존감이라 부른다고 했다.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보여 자존감을 잃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은 빈약해지고 빈약한 자기 신뢰로는 책임질 자신이 생기기 어렵다. 선택과 책임,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갈 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자존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제갈공명이 옆방에 살지라도 우리의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삶의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나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하다. 개인의 취향을 갖출 것. 예전 남자친구는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 티켓을 정기적으로 구매해 관람하길 좋아했다. 대부분 해외에서 초청된 공연으로 현대무용이나 행위예술 같은 공연이 많았는데 그는 여자친구인 내가 함께 가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몇 번을 가도 플라멩코 공연을 제외하곤 재미가 없었다. 내게는 사람들이 바닥을 굴러다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으니 이제 다른 사람과 가라고 했다. 이건 예술 공연의 가치를 폄하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는 현대무용을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원피스 피규어를 보며 감탄하고 누군가는 HBO의 왕좌의 게임을 보며 감탄한다. 어떤 이들은 취향의 고하를 나누고 같은 취향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취향의 차이는 누가 더 열등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며 강요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자기 감각에 솔직해져야 한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강요받거나 SNS에 인증하기 좋은 것을 쫓아다녀서도 안 된다. 자신의 취향을 깊이 느끼기 위해 안목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취향 자체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나는 공연보다는 전시가 좋고 슬픈 영화보다는 유쾌한 오락 영화가 좋고 스테이크와 와인의 조합보다는 돼지갈비와 비냉의 조합이 좋다.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건 자기소개 취미란에 적어낼 그럴듯한 취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삶의 먹과 낭만은 그곳에 있다.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꽤 피곤한 일이기에 학창시절 내 고민은 싫어하는 친구가 계속 생기는 것이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한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동아리장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는 선생님에게 가서 동아리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내겐 선생님이 먼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몇몇 가지 일이 쌓인 후 나는 그 친구와 멀어졌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보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 나이를 먹고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왜 굳이 싫은 티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멀어지면 그만인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좀 싫어할 만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인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나의 잘못은 언제나 인간적인 실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 친구의 잘못은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있고 당시에 내가 철이 없던 거라면 그 친구 역시 그저 철이 없던 건데 말이다.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이기적인 친구를 욕하며 나는 이기적인 면이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나의 다른 면들이 드러날 땐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는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구스타브 융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성격의 총합을 그림자라 얘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의 그림자가 보기 싫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개념은 뒤죽박죽이 되어 진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에 허용치를 둘 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1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넘어오며 나의 친구 리스트는 몇 차례 개편이 있었다. 한결같이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는 멀어져 연락처조차 사라진 친구도 있으며 새롭게 인연을 맺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 친구도 있다. 지나온 관계들을 곱씹어 생각하면 언제까지 장수할 것 같던 우정이 조기 종영을 맞이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불안감이 든다. 과거의 나는 왜 더 성숙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도 한계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한계가 있었을 뿐이고 살며 맺은 모든 관계를 누적시키며 살 수는 없기에 연약한 관계는 마모되어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료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이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기꺼이 세상에 호의를 베풀 것. 나는 모르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노부부에게 내릴 역과 갈아탈 버스, 장례식장 번호까지 찾아 적어주기도 하고 어떤 여자의 뒤를 쫓는 수상한 사람들을 보고 여자를 불러 세워서 다른 길로 가게 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라퍼가 된 것은 배낭여행에서의 기억이 컸다. 핸드폰도 망가지고 서툰 언어와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작은 도움 덕분이었다. 한국에서 나는 약자가 아니다. 길도 잘 알고 건강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그래서 알지 못했을 뿐 내가 약자가 된 순간 작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었다. 괜히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더 나이가 들면 그땐 나 같은 사람들이 엄마를 도와줄 거라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더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게 된다. 나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 대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조심성과 신중함이지 불신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다수의 선의를 믿는다.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이 선의를 베풀 만한 곳이라는 확신을 주고 싶고, 내가 어려운 순간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고 싶다. 가볍게 살아갈 것. 내 첫 여행은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이었는데, 혼자 하는 여행에 불안했던 나는 짐들을 잔뜩 챙겼다.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땐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내 자신에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기였는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덜어내는 용기를 갖자.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짐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불필요한 욕구와 잘못한 것 없는 부끄러움과 지나치게만 하는 과잉된 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최후 통첩, 그 포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멀리하라. 톨스토이. 인생의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삽질은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나도 그게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책의 끝자락 에필로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냉담한 세상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부당함과 모욕과 불안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리고 나와 타인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닥치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옆에 있는 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해줄 용기. 살아보니 그래도 괜찮다고 부딪혀보라고 위로해주는 동네 언니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으며 생각났던 노래 한 곡을 추천드리며 저는 물러가려고 하는데요. 윤종신, 곽진원, 김필이 부른 지친 하루입니다. 노래 가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더 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모두가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길 바라며 옴비의 오늘의 책갈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